문영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 간에 친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문영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친명인 정성호 의원도 과거 문영배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 동기 중 제일 가까웠던 이제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그다음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은 뭐 저하고 친했던 분들이 지금 또 당적을 바꿨는데 문병호 전 지금 현직에는 저 문병호 전 의원의 그 배우자인 민유숙 지금 대법관 뭐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와 동기 중에 제일 가장 가까웠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문영배 대행이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1심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면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문영배 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뭐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 기피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헌재에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그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뭐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나 윤 대통령이나 사법시험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과 인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친했다 안 친했다를 떠나서 어떤 이재명 대표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도 못하냐? 그게 아니라 이게 알려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에 대한 이런 가십성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나중에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미 한 얘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방어권을 제한한다든지 너무 뭐 기일을 촉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편향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이 심판 진행에 유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될 게 권성동 원내대표 공당의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본인의 눈물 흘리면서 했던 친구인 내라는 누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공당의 원내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권한 대행이면 친소관계가 있든 없든 그러면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다 재판관 그만둬야 돼요. 이해충돌 있잖아요. 대통령이 유명한 헌법재판관 그만둬. 이렇게 너무 좀 유치한 수준의 정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공당의 원내대표 맞지 않고 두 번째, 이건 폭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폭동을 조장할 수 있죠. 서부지법 폭도들이 이런 데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먼저 자락을 깔아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락을 근거로 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문영배 잡아라. 어디 있냐. 아직 뭐 아니 예를 들면 그런 않았습니다만. 분위기를 네. 공당의 원내대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와 팩트가 아닌 거의 음모론에 기댄 이런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또 흔들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공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자제해야 될 발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또 지금 이 재판 현장에서 피의자와 재판관의 관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네. 송영훈 교수님, 야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특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 이미 다 끝날 거다 이런 주장들도 같이 내놓는 배경에 이런 관계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나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우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때 2명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명을 골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문영배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었죠. 네. 그 얘기인즉슨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그 위험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인연이 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 변론 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수명 재판관을 임명을 할 때도 사실은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 한 명만 할 수 있었는데도 정영식, 이미선,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을 나란히 수명 재판관으로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그 외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당이 정말 그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인 주장을 철회한다든가 해서 절차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단축하려고 시도한다면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아울러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법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쪽의 의무만이 아니라 이 절차에 임하는 모든 당사자와 대리인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책무입니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